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3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랜만에 미국 시장에서 금리의 제한적 안정이 일어났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성장주와 가치주 간의 가격 갭의 일정 정도 메꾸는 과정, 섹터 간 로테이션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상황이 전개됐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기간 조정이 좀 남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흐름들 속에서 이제 시장, 미국 시장과 그리고 또 우리 시장 모습, 글로벌 시장 전체적인 모습을 살짝 살펴보고, 그런 가운데에서 어떤 전략적 흐름들을 갖고 가는 것이 더 양호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국채 금리의 모습이죠. 이미 1.7%대를 넘어섰다가 지금 오늘 1.695% 정도로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준 상황이고,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시장의 움직임으로 보게 되면 다우지수도 상승하는 0.3% 소폭 상승을 했고, 나스닥이 1.23% 상승을 했는데 후반부에는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S&P도 마찬가지고, 그런 가운데에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그리고 아마존, 그죠? 페이스북, 테슬라도 소폭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준 반면에, 이제 엑슨모빌이라든지 또 이 금융주, JP모건, 그리고 또 이 산업재 쪽 부분,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항공,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이 약세하는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기술적 흐름으로부터 한번 살펴보게 되면, 미국 시장에 있어서 이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이제,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 이제, 2차 하락을 마무리하고 쌍바닥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상황이고, 미국 증시가 이제 금리 안정, 그리고 인프라 정책 기대, 이 부분이 이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준 상황입니다. 특히 경기 민감 업종은 바이든 행정부의 3조 규모의 인프라 법안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상승을 했고, 다만 이제 유럽 내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소식, 이 부분이 이제 추가 상승을 제한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달러 인덱스는 터키 정부 혼란에도 금리 하락에 약세를 보인 부분인데, 사실 이머징 마켓, 터키나 브라질 금리 인상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의 이 인플레이션 우려, 그 속에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다소 시장에 있어서 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유럽 증시 흐름을 보게 되면 독일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게 되면 혼조권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백신 효능 향상에도 터키 정부 혼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상해 종합은 여러분들 그 1사분기 수출입 지표가 양호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 좋은 시장이다. 그 가장 안 좋은 부분은 기저효과에 의해서 1사분기 실적이 1사분기 지표가 좋았는데, 이 긴축에 대한 우려, 그런 가운데에서 시장이 약세를 보였는데 전일 금리를 동결함으로 인해서 그래도 좀 버텨내려고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하여튼 중국 인민은행이 대출 우대 금리를 11개월 연속 동결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소 안정의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보면 되는데, 아직은 이 뚜렷한 상승 흐름을 갖고 가기에는 힘이 좀 부족한 형태이다라고 보고, 다만 이제 하락 부분을 저지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파월이 현 가상화폐가 너무 가치 수단으로서 유효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디지털 달러를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 이런 부분들이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번 주 부분에 있어서 이 파월 연준 의장과 또 앨런 재무장관이 오늘과 내일 이런 부분에서 또 계속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죠. 의회 증언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시장이 그 답에 대한 변동 흐름을 갖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계속 염두에 둬야 되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바이든이 3조 달러
인프라 법안 부분을 두 갈래로 나눠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뭐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시장에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로 보게 되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놓여져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아직 이 기대 수익률, 기대 인플레이션만큼 경제 주체 간의 회복 속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걸 일정 정도 반증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금리가 세게 올라오고 있는 미국채 금리가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은 좀 기저효과의 측면이 크다라는 쪽에 염두를 둔 부분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그러한 가운데에서 어제 미국 시장의 우리 주가 흐름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사실 어제 애플이 올라왔다 해도 아직은 이 추세 회복을 못한 상황이고, 다만 이제 이전에 이야기했었던 페이스북은 다시 고점 근처로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쉬었었던 아마존이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쪽 부분은 이제 바닥권을 만들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성장 섹터에서 무리하게 세게 올라갔었던 테슬라를 비롯해서 이런 종목 부분들은 다소 쉬는 형태가 지금 좀 더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쪽 라인 부분도 이 금리가 미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올라오다가 지금 오히려 이제 안정화가 되니까 약세를 보이잖아요. 이제 이 이야기는 뭐냐면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특히 미국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경기 회복 기대감에 놓여져 있는 섹터, 그런 부분들의 흐름, 뭐 그게 항공이니 여행이니 또 엑슨모빌을 비롯한 정유니 뭐 이런 부분들의 종목 부분도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쪽을 접근하면 안 된다. 그죠? 반면에 이런 게 올라올 때 성장 섹터들은 내려와 있는데 그 내려온 부분을 지금 와서 매도할 이유가 없이 오히려 비중을 좀 늘려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시장 쪽으로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의 다우지수나 나스닥이나 여하튼 기간 조정이 좀 남아있는 상태고, 우리 시장으로 업종 지수로 보게 되면 코스피 부분은 계속해서 박스권 연장이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 지수 부분을 큰 폭으로 돌아 나가려면, 방향성을 가지려면 수급 자체, 외국인 수급이든 기관 외국 이런 수급들이 큰 폭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이 유동성이라고 하는, 그죠? 이 고객 예탁금의 증가가 큰 폭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거래소 대형성 종목들이 쉽게 움직이기가 어려운 부분에 놓여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속에 놓여 있다 보니까 시장은 뭡니까? 성장주도 가격 매력이 분명히 있는데 대형주를 크게 갖고 가기가 어려운 상황. 그 속에서 여러분들 어제 한국전력이 결국 전기료를 인상 못해서 급락을 맞았잖아요. 그죠? 타이밍은 분명히 금리를, 전기료를 올려야 될 타이밍인데 그게 올리지 못한 부분이 뭡니까? 보궐선거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라면 결국 우리가 수급적으로 봤을 때 하여튼 이 대형성 종목 부분들의 시장의 큰 폭으로 지수가 움직여지는 흐름으로 가려면, 지수가 세게 방향성을 가지려면 적어도 1사분기 실적 발표가 나와야 되는 흐름들이 전개가 돼야 되는 상황이다. 그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지금 수급 구조, 그리고 실적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되는 단계, 요런 부분들 속에서 그나마 시장은 뭡니까? 잘 일별 동향을 살펴보시면 거래소 쪽 부분에 있어서의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수의 대항성 종목 부분들이 방향을 못 트는 대신에 코스닥 쪽은 연기금이 좀 이상하죠. 그죠? 좀 관리가 들어오고 있다. 그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 소재 부품 장비라든지, 어제는 게임 업종들이 이 주총에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런 쪽 라인 부분들이 시장 흐름의 주도 흐름을 가지면서 상승하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확실하게 좋아질 수 있는 종목 부분이거나, 아니면 코스닥 쪽 부분에 있어서 지수의 연관성이 다소 부담이 적은 쪽, 그게 반도체 소부장이든 게임 관련주든, 그리고 또 섹터 간 화학이든 이런
종목 부분이든 그런 유형 부분에 있어서 이 종목 부분을 공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 실적 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 오스테임플란트라든지, 그죠? 그리고 화학주 중에서 어제 뭡니까? 금호석유화학의 실적이 엄청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죠? 리포트에. 왜냐면 금호석유화학이나 이런 부분들이나 효성화학, 그리고 그 속에서 화학주들 대부분이 좋아요, 그죠? 코오롱 플라스틱. 이쪽 부분도 실적이 양호하거든요. 이런 코오롱 플라스틱이나 또 코오롱 인더. 이쪽 부분도 실적이 양호한 쪽. 이런 라인 부분의 눌림목 공략, 바텍이라든지 의료기기 쪽 라인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찾아볼 필요가 있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반도체 소부장 쪽 라인, 그동안 계속해서 강조드렸었던 한미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근데 오늘 이제 쫓아가는 건 좀 부담이죠. 그죠? 눌림목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파크 시스템스나 이런 종목 부분도 이제 단기인 분들은 한번 이 실현을 해볼 만한 위치에 와 있는 정도고, 그죠? 그런 가운데 이제 뉴스 쪽 부분으로 보게 되면 이 조선의 수주 부분들, 저는 조선업종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 수주가 잘 진행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에서 동성 화인텍이라든지 오히려 관심을 좀 못 받는 쪽 라인 부분에 동성 화인텍이라든지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 그런 가운데에서 개별성 흐름 부분들에 관심을 갖는 쪽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움직여지는 것이 낫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누군가요? 이제 재료 뉴스 쪽 라인 부분으로 보게 되면 엔지캠 생명과학도 어제 이상한 찌라시가 돌아가지고 장중 급락을 했지만 오히려 물량을 뺏기 위한 흐름들이 일정 정도 진행됐다라는 쪽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실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APTC라든지 또 유니셈이라든지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주요 뉴스 부분, 플로우 부분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죠? 파월 비트코인 너무 투기적이라고 하는 뉴스, 이런 부분들 한번 잘 읽어보시고, 그리고 수주대박 동성 화이텍과 관련된 뉴스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 조선주의 수주 흐름들, 그죠? 그런 부분들. 근데 쫓아가면서 살 부분이 아니죠. 그리고 한국 차세대 중형 위성 1호 성공적 발사하고 교신 성공했대죠.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는 부분이 필요로 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2차 전지 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도 폭스바겐의 노스볼트가 이 소재 쪽 라인 부분들, 2차 전지 소부장 업계와 접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한번 염두에 두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번 주도 사실은 변동성 부분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너무 무리한 베팅보다는 미국 시장이 상승했을 때는 완급 조절, 추격 매수하거나 이런 부분들로 가지 마시고, 아직은 기간 조정을 조금 더 견뎌야 되는 부분들 속에서 개별성, 그죠? 실적 우량한 종목 부분에 있어서의 수익 매매, 이런 부분들에 집중된 흐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